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기사에서 품질 경영을 강의하는 이정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4절 다원배치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면 계수치 데이터 분석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원배치법 첫 번째, 자, 반복이 없는 삼원배치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원배치법 같은 경우에 어때요? 자, ABC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ABC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이원 배치와 유사하며 선택된 특성치에 대해서 취급하고 싶은 인자가 3개 이상일 경우 모든 인자 수준 조합에서 실험을 하는 방법을 다원배치법이라고 한다. 자, 그중 삼원배치법은 인자가 3개인 경우를 말한다. 데이터의 구조, 자, XIJ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 나왔던 일반적인 데이터의 구조식 XIJK에서 K는 반복 R에 대한 문자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이 K 자체가 C에 대한 문자가 되겠죠. 즉 I는 A, J는 B, 그리고 K는 C에 대한 문자가 될 것입니다. mu 더하기 AI 더하기 BJ 더하기 CK, 그리고 ABIJ, BCJK, ACIK, EIJK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분산분석표 나오죠. A, B, C, A by B, A by C, 그 다음에 B by C. 자, SA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나요? SA는 역시 우리가 뭐 기존에 구했던 거 똑같아요. SB, SC, AS, A by B 다 똑같고요. 자, degree of freedom, 즉, 이제 자유도인데, 자유도는 A의 자유도가 L-1, B의 자유도가 M-1입니다. M-1. 자, A의 자유도가 L-1, B의 자유도가 M-1, 그 다음 C의 자유도가 N-1. 이렇게 되고요. A by B는 A와 B의 어떤 교작용에 의한 것은 L-1 곱하기 M-1. 그 다음에 A by C에 대한 것은 L-1 곱하기 N-1. 그 다음, 자, B by C에 대한 것은 M-1 곱하기 N-1. 그 다음 오차항 2는 L-1 곱하기 M-1 곱하기 N-1 이렇게 되고, 이 자체를 또 다르게 나타내면 ST 마이너스 괄호 열고 SA 더하기 SB 더하기 SC 더하기 SA by B 더하기 SA by C 더하기 SB by C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토탈 자유도 T는 LMN-1이다. LMR로 하지 않고 R은 반복의 어떤 의미가 너무 강해서 repeat 이래서 LMN-1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대로 확장시킨 개념이죠. 그대로 뭐 딴 것도 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위표에서 각 변동의 공식이 다음과 같다 해서 나오는데, 뭐 우리가 뭐 똑같죠. SAB, S 급감 변동, 그죠? SAB 급감 변동 SAC, 급감 변동 SBC, 또는 SA by C는 SAC, AC의 극감 변동에서 SA 빼기 SC 이런 것들이 다 똑같습니다. SA는 차감해서 구하시면 되고요. 차라리 문제로 보시는 것이 차라리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산분석표 자체를 전체적으로 외우신다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원배치법에서 봤던 내용을 확장했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고요. 머릿속에서 잘 남을 겁니다. 그 다음 분산분석 후의 추정, 주효과만 유의한 경우, 예를 들어서 교장 A by B, B by C, A by C가 모두 유의하지 않아서 오차항이 풀링한 경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원배치법에서는 그 반복을 해야지 이런 교작용들이 나오죠. 그러나 다원배치법에서는 특히나 이제 모수모형 인자가 3개인 경우에는 이 자체로서 어떤 인자가 하나 더 들어감으로써 인자가 A, B, C에서 C가 하나 더 들어가면서 A by B, B by C, C by A가 생긴다. 교작용 효과를 우리가 보도록 하기 위해서
뭡니까? 반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데 C라는 인자를 더 배치함으로써 A by B, A by C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역시 분산 분석 후의 추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역시 앞의 내용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서 풀링했다 하면은 new E 다시 또는 VE 다시가 나오는 개념이죠. 그죠? 그렇게 이제 나오는 개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각인자 수준에서 모평균의 점 추정 및 구간 추정 보시고요. 그다음에 2번 양쪽 갈로 수준조합 AI, BJ, CK에서 모평균의 점 추정 및 구간 추정도 자, 구간 추정 보시면 어차피 점 추정까지 포함되어 있죠. 점 추정 플러스 마이너스 표값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되니까 구간 추정 A, B, C의 이제 해트는 xi 도트 도트 바 플러스 x 도트 j 도트 바 플러스 x 도트 도트 k 바 마이너스 이제 2x 바바가 됩니다. 두 개를 빼야 되죠. 앞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앞에는 xi 도트 도트 바 빼기 x 도트 j 도트 바 마이너스 x 바바였죠. 평균 두 개를 더하면 마지막에 x 바바 한 번만 빼면 되는데 앞에서 이제 x바 더하기 x바 더하기 x바 세 개가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2x 바바가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 내용. 그 다음에 NE는 L 플러스 M 플러스 N 마이너스 2분의 LMN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유효한 인자의 자유도의 합 플러스 1분의 총실험의 수거든요. 이 총실험의 수는 LMN, A, B, C의 문자를 각각 LMN이라고 할 때 LML 곱하기 M 곱하기 N이고 L-1 더하기 M-1 더하기 N-1 더하기 1 분의 1 총 실험의 수 이 개념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하나 날라가고 나면 마이너스 2가 남죠. L 더하기 M 더하기 N 마이너스 2 자, 분의 LMN 자, 이 개념이 됩니다. 자, 다음에 4.2 반복이 없는 삼원 배치법인데 역시 여기에서는 A, B가 모수인자이고 R이 별량인자다. C가 별량인자도 해도 되지만 R을 별량인자다. 이렇게 이제 실험계획. 여러분들 실험계획법 혹시 책 아시나요? 자, 우리 산업공학과에서 실험계획법에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우리 녹색 어떤 표지가 되어 있고요. 두께가 한 이 정도 됩니다. 5cm 넘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실험계획법 안에도. 그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 정도라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자, 개요. 반복이 있는 이원 배치와 유사하며 인자가 3개이므로 분산분석표의 요인들이 더 존재한다. 자, A by B by R의 교장이 오차에 결합되어 있어 표에서 보이지 않는다. 원래는 이게 원래 A, B, C 앞에는 A, B, C로 했지만 지금은 이 요인 자체가 A, B, C가 아니라 R 이렇게 되죠. A, B, R. 그 다음에 AR, A, B, 그 다음에 BR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죠? A, B, AR, BR. 그리고 A 곱하기 B 곱하기 R. 즉, R이 이제 그 별량인자일 때는 원래 A, B, R까지 있습니다. A by B by R까지 있는데 이 자체가 오차항의 교락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없는 사원 배치법. 자, 2번 데이터의 구조식은 X, I, J, K는 똑같아요. 앞에 나오는 뮤 더하기 AI 더하기 BJ 더하기 RK 더하기 AB, IJ 더하기 AR, IK 더하기 BR, JK 더하기 EIJK BR, JK입니다. JK. 자, 다음에 분산분석표에서도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만은 자, 여기에서는 분산분석표에서는요. 자, 오차항 2의 자유도 DF, 뉴죠, 뉴. 그 공식 한번 보시죠. 자, L-1 곱하기 M-1 곱하기 R-1이다. 또는 차감해서 구하면 된다.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통계량 값 F5 구할 때 VA는 뭘로 나누었죠? VA 곱하기 R로 나누었다. VB는 뭘로 나누었죠? VB 곱하기 R로 나누었다. 나누는 것, 분모가 중요합니다. 분모. VR은, 자, VR 자신은 제일 밑에 있는 오차항으로 나누고.
자, 이처럼 별량은 오차항으로 나누고 모수들은 그 밑에 있는 교작용으로 나눈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그 교작용 VA by B는 오차항으로 나눈다는 겁니다. VA by B는. 그래서 요거 F 통계량 값을 무엇으로 나누어 주는지 예, 밑줄 거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EMS가 있는데 요것은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개념만 아시면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A의 EMS는 시그마 E 제곱 무조건 들어가고 더하기 자, 자기 자신 자, 이렇게 돼 있죠? 시그마 E 제곱에다가 더하기 자, 시그마 A 제곱부터 먼저 넣어 볼게요. 시그마 A 제곱이 있는데 남의 문자 M 자, R이다. 그 다음에 얘는 모수인자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피해를 받죠. 어디만큼 더 왔다리 갔다리 되느냐. 즉 어디만큼 더 이제 분산이 커지냐면 AR, R이 지금 A와 R, 즉 R이 별량이기 때문에 A 곱하기 R에 대한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AR 남의 문자 이렇게 들어가니까 M이 들어가겠죠. M 그죠? 그 밑에 있는 B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쭉 보시도록 하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 A고 그 밑에 있는 B만 이런 피해를 보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별량이기 때문에 원래 앞에 있는 원리 원칙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4번 분산분석 구의 추정 인자 R은 별량이므로 시그마 R 제곱 시그마 A 곱하기 R의 제곱 시그마 B 곱하기 R의 제곱도 역시 별량이 돼버리죠. 그래서 그 별량에 대한 추정에는 의미가 있다. 시그마 R 제곱은 VR-V 나누기 LM으로 한다. 남의 문자. 시그마 A 곱하기 R의 제곱은 VA 곱하기 R 빼기 VA에다가 남의 문자 M으로 나눈다. 시그마 B 곱하기 R의 제곱은 VB 곱하기 R 빼기 VE에다가 남의 문자 L로 나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4.3 반복이 있는 3원 배칩 A, B, C 모수인자인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반복이 있으면 A by B by C가 어디에서부터 나오죠? E, 오차항 E로부터 따로 하나의 요인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2번 데이터의 구조에서 X, I, J, K 그 다음에 자, row라고 되어 있습니다. row. 자, X, I는 A의 문자. 그 다음에 J는 B의 문자. K는 C의 문자. row는 반복의 문자가 되겠죠. 자, 분산분석부 보시면은 A, B, C, A by B, A by C, B by C는 같은데 반복이 있음으로써 우리 앞에 있던 그 이원 배치법에서 반복이 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A by B가 딱 나왔었잖아요. 그죠? 얘도 3원 배치법에서는 반복이 있음으로써 A by C가 드디어 오차항으로부터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풀링이 또 되고 하면은 또 어차피 2로 다시 들어갈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A by B by C가 요인으로 나왔다 하는 자체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DF란에서는 표에서 A by B by C에 해당하는 즉 L-1 곱하기 M-1 곱하기 N-1 여기서 N은 뭡니까? N은 C에 대한 문자가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도표 밑에는 A by B by C는 자, ABC에 대한 극간 변동 빼기. 자, SAB 더하기 SAC 더하기 SBC 더하기 SA 더하기 SB 더하기 SC를 하게 되니까 밑에 같은 형식으로 또 나와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SABC 빼기 SA 더하기 SB 더하기 SC 더하기 SA by B 더하기 SA by C 더하기 SA B by C다. 크게 밑줄 끌 것은 아니고요. SE는 자 ST-SABC 있죠. 그거는 박스 하나 쳐둡니다. 이거는 시험 나온 적이 있습니다. SE는 ST-SABC다. 자, 뒤쪽으로 가면서 우리가 3원 배치법 같은 경우는 아주 심도 깊게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반복이 2원 배치법 있죠. 반복이 있는 2원 배치법까지는 나름 심도 있게 보았거든요. 자, 그럼 3원 배치법에서는 보통 이제 나오는 것이 뭐 간단한 것들이 오히려 나옵니다. 자, 뭐 DF 구하라 많이 나옵니다. DF 즉
뭐 VC는 뭐냐, 그 C의 자유도는 뭐냐, A by C의 자유도는 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유도가 많이 나오고, 그 이외에는 단편적으로 하나씩 뚝뚝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문배치법을 시간을 많이 들여서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하시고, 문제로 갔다가 제가 이야기 드렸죠? 우리 그 이론 자체가 이걸 다 한다고 해서 100점 맞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60점만 맞기는 좀 힘들죠. 그래서 대충 한 75점, 80점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20점, 25점 버리자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문제 풀이를 또 할 때 또 새로운 이론을 또 제가 뭐 칠판에 적어서 가르쳐 드리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물론 약간의 보강의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또 자꾸 라운드를 해서 풀다 보면, 라운드는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자꾸 풀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그 실력이 높아지고 합격선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론에서 100% 하지 못하더라도 또 문제 쪽으로 가서 조금 더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수형 데이터의 분석이 있습니다. 개수치 데이터 분석. 이제 5절 이렇게 되는데, 자, 이 개수치 데이터 분석은 제로1 데이터 분석법이라고도 하고요. 많이 뽑는 경우입니다. 개수치는 정보량이 많이 없죠. 계량치와 개수치가 있다면 계량치에서는 조금만 뽑아도 정보치를 많이 얻을 수 있는데, 개수치는 뚝뚝뚝 떨어진 값이어서 몇 개밖에 조사 안 하면 정보량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많이 조사해야 됩니다. 자, 많이 조사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다시피 A1이 뭐 A가 겨우 뭐 2수준에서 한 4, 5, 6 수준, 뭐 B도 뭐 한 2수준에서 5, 6 수준 그 정도로만 이제 하게 되는데, 얘들은 그런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 그 수준 내에서 뽑아서 이제 그 검사하는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한번 보시죠. 예를 들어서 개수치인데 A1, A2, A3가 있는데, 자, 롯데가 있어요. 롯데. 우리가 롯데에서 뽑습니다. 뽑는데 A1에서 뽑아보니까 양품, 적합품이 있고 부적합품이 있겠죠. 적합품이 90개가 뽑혔고 부적합품이 10개가 뽑혔고, 자, 얘는 85개, 15개. 그 다음에 얘는 92개, 8개가 뽑혔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무래도 적합품이 더 많겠죠. 회사에서, 공장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적합품이 더 많지 부적합이 더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적합품이 90개다. 그런데 이 90개에 대해서 우리가 0이라는 값을 주겠다는 겁니다. 좀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0이라는 값을 각각 줘요. 90개 다. 부적합품은 하나에 대해서 1이라는 값을 주겠다는 건데, 1이라는 값. 그래서 얘들은 0이라는 값, 얘들은 1이라는 값을 주는데, 이것도 이유가 있죠. 적합품이 더 많으니까 일반적으로 만들어내면 부적합품이 더 작으니까, 그래서 90개에 대해서 0을 주면 나중에 계산하기 더 쉬워요. 이거 전개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겁니다. 자, 얘들은 그 아노바 분석 테이블 자체가 있느냐? 있습니다. A가 있죠. 이것도 어차피 AT 이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론 배치법과 같으니까. 이렇게 되고, S 있겠죠. SA 구하면 되겠죠. SA. 요것이 시험 나옵니다. E가 있는데 요건 차감하면 되겠죠. 그죠? SE는 차감해서 구하고, ST가 있습니다. ST. 요것도 시험 나올 거예요. 개수치 데이터 분석에서 ST 구하시오, SA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1, A2, A3가 있고요. 0이라는 값을 줘버렸죠. 하나당. 그럼 0이 90개 있다. 0이 90개. 그럼 1이 몇 개 있다? 10개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0 곱하기 85개. 얘는 1 곱하기 15개. 0 곱하기 92개. 1 곱하기 8개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뜻 자체가. 그 값을 주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SA를 구해보라. 자, SA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0이라는 값. 자, SA는 원래 어떻게 구했죠? 우리가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더하기
A3의 제곱 나누기 얘들을 더한 것만큼 이렇게 나누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값에서 A1을 제곱해요. 즉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0의 90번 하고 얘는 자, 여기 A1이 있겠죠? 다 더하면 얼마죠 지금? 0이 90개고 1이 10개야. 그럼 다 더하면은 10 되겠죠? 10 왠지 10 될 것 같죠? 10 10이죠? 10 다 더하면 10이죠? 그 10의 제곱이 되겠죠? 10의 제곱. 요거 다 더하면 0이 85개, 1이 15개니까 다 더하면 15가 되겠죠? 15의 제곱. 요거는 다 더하면 8이 되겠죠? 8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나누기. 자, 이 10이라는 것은 이 한 줄만 볼 때, A1이라는 거 볼 때 몇 개를 다 이렇게 더한 거죠? 100개죠, 100개.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 100분의 이렇게 되면 100분의 마이너스. 그럼 CT죠, CT. CT는 얘들을 다 더해야 되죠. 0을 90개 더해봤자 0이고, 0이고, 0이고. 얘들은 1이 8개니까 8이죠, 8. 얘는 15고 얘는 10이죠. 그럼 다 더하면 33이 됩니다. 33의 제곱 나누기 총 데이터 수죠. 얘 1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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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개죠, 600개.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다. 우리 앞에 풀었던 거하고 똑같은데 단지 각 데이터에 대해서 0을 주고 적합품을 0을 주고 보통 부적합품을 1로 줍니다. 그리고 얘들은 개수치니까 데이터가 저렇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정보량을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봤던 이런 배치법처럼 겨우 A1에서 반복 한 번, 두 번, 세 번 그 정도가 아니라 저렇게 90개, 100개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SA 구하는 자체가 요것이 이제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 ST는 우리 앞에서 어떻게 했죠? 시그마 x의 제곱 마이너스 n분의 시그마 x 괄호의 제곱으로 풀었단 말이에요. 앞에서는. 그럼 x의 제곱을 다 더해라 이 말이죠. x의 제곱. 0의 제곱 다 더해라. 0의 제곱 다 더해라. 0의 제곱 다 더해라. 1의 제곱 다 더해라. 1의 제곱 해봐야 1밖에 안 되잖아. 맞죠? 1의 제곱 다 더해라. 1의 제곱 다 더해라. 그럼 결국은 33이죠. 이 시그마 x 제곱은 얼마가 돼요? 33밖에 안 돼요. 뒤에 이거는 우리가 구해놨잖아. 600분의 33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SE는 차감하면 돼요. ST 빼기 SA로 계산을 하시면 간단하게 계산이 끝납니다. 끝나요. 그렇죠? 자,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치 데이터 분석에서 요것이 지금 이론 배치법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원 배치법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책을 또 보면서 한번 하도록 하죠. 자, 개수치 데이터 분석, 이론 배치의 데이터, 개요. 데이터가 성별, 그죠? 남녀 또는 부적합, 적합, 부적합 등과 같이 두 가지 성질로 분류되는 경우에 개수치 데이터 분석을 이용하게 된다. 딱 0 아니면 1로 줄 수 있는 경우죠. 이때 양쪽 중에서 각각의 0과 1의 값을 갖도록 한다. 0, 1 개수치 데이터 분석법이라고도 하며 분산 분석표는 다음과 같다. AET가 있고 SA, SE, ST가 있고 A는 L-1이고 T는 LR-1이고 E는 L 괄호 열고 R-1이다. MS, VA, VE, F4 똑같죠, 나머지는. 자, 위에서 SA는 시그마 R분의 TI 도트의 제곱 마이너스 CT, CT는 T 제곱 마이너스 LR, SE는 ST 마이너스 SA다. 자, 그 밑에 줄 ST는 이렇게 돼서 제일 끝에 보면 T 마이너스 CT다. ST는 이건데 우리 이렇게 됐죠. 이게 뭡니까? T 마이너스 CT. 요건 CT는 이해되시고 T는 토탈이다. 토탈.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단계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분석을 제가 했죠. 그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험 나오면 요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보면 훨씬 더 자, 문제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오려면 이제 헷갈려요. 여기에서 바로 오려면 헷갈리기 때문에 이 표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 T 33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33은 0이 90개가 있잖아. 그리고 그 0이 90개 있단 말은 결국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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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해서 총 90개 있다 이 말이죠. 1이 10개 있단 말은 자 1, 1, 1, 1, 1, 1, 1, 1, 1, 몇 개 있었죠? 10개 있었다 이 말이죠. 10개. 그럼 이 T는 토탈은 자체를 다 더한 거죠. 0을 90개 다 더하면 0이다. 0을 85개 더하면 0이다. 0이다. 1을 10번 더하면 1을 10개 더하면 10이죠. 10. 얘는 15죠. 얘는 8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33이잖아요. 그래서 이 토탈 이 말이 토탈 다 더했다 이 말이에요. 토탈 빼기 CT다. 자, 2번 각 수준 모 부적합률의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 이제 시험 안 나오다가 요즘은 한 번씩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자, PAI 어쨌든 추정값인데 PAI를 추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T1-2분의 알파 U2의 루트 R분의 V이다. 어떤 값에 대한 확률이죠. 확률. 적합이 나올까 부적합이 나올까에 대한 확률. 보통 부적합에 대한 확률에서 이거는 90열이니까 A1에 대한 것에 대한 자 확률은 100분의 10이지 0.1이죠. 0.1을 기준으로 0.1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 개념입니다. 0.1 플러스 마이너스 T1-2분의 알파 누이 루트 R분의 V에서 다만 개수치 데이터 분석은 시료의 수가 굉장히 크죠. 일반적으로 자유도가 120 이상이면 T 분포값은 정규 분포와 거의 같습니다. 정규 분포의 근사에서 아래의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금방처럼 0.1%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유도가 120 이상은 되진 않아요. 그죠? 어차피 한 100개 정도인데 120 이상이 되면 정규 분포표나 T표 값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제 문제 나올 때는 이거 더 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한 100개 이거 20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그러면 200개 20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벌써 자유도 자체가 훨씬 뛰어넘어 버리니까 이럴 때는 알파를 유의 수준은 5% 주겠다. 0.975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0.975 그렇게 되면 1.96 집어넣으시고 바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도 1급에서 즉 1급이라고 하면 기사입니다. 기사. 품질경영 기사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근사에서 풀어도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5.2 이원 데이터의 이원 배치의 데이터. 이런 데이터의, 데이터의 구조. xijk는 mu 더하기 ai 더하기 bj 더하기 e1ij 더하기 e2ij.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xijk는 제로다. 제로는 적합포입니다. xijk에서 1은 부적합포입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자, LM에서 조합에서 하나의 조합말을 랜덤하게 선택한 후에 R회의 실험을 마치고 그 다음 다시 LM-1개의 조합에서도 다시 하나를 R회 실험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원 데이터의 구조라고 하고 그렇게 하여 모두 LM-R개를 맞추겠다 이 말이죠. 자, 이원 배치의 데이터고요. 자, 이원 데이터에서 물론 뒤쪽에 나옵니다만은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A by B가 있고 E가 있고 우리가 T가 있었죠. 이원 배치에서 우리가 반복이 있는 경우는 A by B를 이렇게 꺼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개수치에서는 얘 자체를 별량으로 보고 어떻게 하냐면 E1으로 취급합니다. E1. 그럼 얘는 뭔데? 얘를 E2로 취급하는 거죠. E2로 적습니다. E2로 잡아주고 자, S에서 이것이 이제 변동인데 그럼 이건 ES1이라고 나타내면 되겠죠. 근데 의미는 A by B의 의미와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냐면 A by B의 의미와 같아서 극간 변동에서 우리 앞에 보면 SA 빼기 SB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구했죠. 그죠? 이 자체를. 여기에서도 이렇게 구해줍니다. 이렇게 구해주고요. 이렇게 구해주고 그 다음에 요 자체 요것을 또 ST1이라고 또 굳이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ST1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게 SE2는 ST 빼기 SAB다. SE2 S자리죠. S자리에서 ST에서 빼죠. 빼는데 위에 있는 SAB를 빼면 된다. 공식 유도를 하면은 저렇게 나온다. 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교재 D를 한번 보시면 AB, A by B, E2, T다. SS 변동이죠. SA, SB, SE1, SE2, ST로 나타내는데, 밑에 보시면, 도표 밑에 보면 위에서 SA는 어떻게 보는데 SB는 어차피 똑같아요. SE1은 SA by B로 나타낸다. 그래서 SAB 빼기 SA 빼기 SB로 나타낸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SE2는 ST 빼기 SAB다. 이거는 뭐, 자, 이것은, 자, SE2는 STS 빼기 SA 빼기 SB 빼기 야잖아. 그죠? 빼기 야 해야 되잖아. 야. 그러니까 SAB 더하기 SA 더하기 SB가 되겠죠. 얘들이 이 자리에 오면. 그러면 얘와 얘가 날아가고 얘와 얘가 날아가고 ST 빼기 SAB만 남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SAB는 ST1이라고 한다. ST1을 SAB라고 이거는 정해놓은 거고, 그죠? 정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SAB는 시그마 TIJ 돗대 제곱 나누기 R-ET다. 우리 앞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아요. 앞에 SAB 이거 한번 구해보았죠, 그죠? SAB 반복 있을 때 이원 매치하고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3번의 분산분수구의 추정도 점추정치 있고 점추정치 보실 필요 없고 실내 구간 양쪽 구간 추정치 보시는 게 좋죠. 그래서 P AI 플러스 마이너스 T1 마이너스 2분의 알파의 누이분의 MR분의 V인데 이 T 분포 표값을 주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정규 분포라 U 분포로 들어가서 해도 표값 자체가 똑같다는 겁니다. 뒤쪽에 V 뭐 MR 있고 앞에 T 1-2분의 알파의 U인데 이게 T 표값이죠. 이거 대신 U1-2분의 알파로 해도 쟤들은 즉 개수치는 원래 자체가 많이 뽑기 때문에 이걸로 건사해서 양쪽 구간 추정해도 큰 무리는 없다. 이런 것들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개수치 데이터 분석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이까지를 요인 배치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금 실험계획법에 계속 이론만 우리가 쭉쭉 했죠. 뭐 실험계획법의 개요 이런 것들 이제 보고, 그다음 바로 이론 배치법, 이론 배치법, 뭐 반복이 있다 없다, 뭐 다원 배치법, 사원 배치법 이상, 그다음 개수치 데이터 분석까지 이렇게 했는데, 요런 것들 전부 다 요인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요인 배치법.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뒤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이제 좀 뭐 한 몇 시간 정도, 한 4-5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훨씬 좀 정리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앞에 있던 1과목, 그죠? 1과목, 공업통계, 그 다음에, 거기서 뭐가 샘플링, 관리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때 이제 문제를 좀 많이 풀고 했는데, 이 마찬가지죠. 이것도 문제 풀고, 그렇게 또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